그다음 이제 습도 관리예요. 습도 관리. 자, 습도 관리인데 요 습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습도 관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잘 관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좀 상대 습도가 있고 그다음에 절대 습도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 습도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이 습도 관리는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그림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잎이 있고 잎의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벽세포라는 게 있어요. 엽록소를 이제 많이 가지고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여벽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책상 여벽세포가 있고 이렇게 스펀지 이렇게 엉금엉금 돼 있는 스펀지 여벽세포가 있어요. 이들은 조물주가 이 표피세포 바로 아래에서 매우 강합성 자라라고 표피세포 바로 아래에 이러한 이제 여벽세포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이런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포들인데요. 요 세포들은 요렇게 이제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 책상 여벽세포하고 스폰지 여벽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의 습도는 상대 습도는 100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림은 안 나오지만은 물관이 여기까지 와요. 입 끝까지 와요. 물관이. 그러면은 물관으로 물이 올라온 게 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물관이 여기 끝까지 오죠. 잎의 끝까지 오죠. 그랬을 때 물관 타고 온 그 물이 물관 벽을 증발하듯이 나와요. 증발하듯이. 이 깊숙한 곳에 물관 체관은 광합성을 안 해도 되니까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물관 체관이 여기까지 드리워져 있는데 물관으로 온 물이 이 물관 벽을 통해서 증발하듯이 수증기 형태로 나와요. 딱 나오면 이렇게 엉금엉금 있는 여벽세포 사이예요. 그래서 기공 안쪽에 이 공간에는 상대 습도가 100이에요. 항상 습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의 하우스는 상대 습도가 100까지는 안 되죠. 한 7, 80. 그러니까 여기에 수증기압과 바깥의 수증기압의 차이로 나오는 게 뭐다? 증산. 그런데 여러분 오이도 보면은 잎에 보면 털이 있어요. 그 털에 공기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기층이 공변세포에서는 항상 수증기가 나오니까 이 잎에 털이 있는 그 부분은 수증기가 꽉 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연면경계층이라 해요. 연면경계층. 여기에 있는 수증기를 이 유동팬으로 잘 날려줄수록 여기 안에 있는 수증기가 바깥으로 나오기가 좋아요. 그래서 연면경계층에 있는 수증기 공기층을 싹 날려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공변세포에서 수증기가 많이 나오니까 항상 그 주변은 수증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바깥은 70이고 여기는 100인 거 알았죠? 항상 100이에요. 그런데 100인데 의외로 여기가 90 정도로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상대 습도가 30%, 40% 되는 때도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는 게 요 연면경계층은 조금 더 상대 습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잎에 공기층이 있어요. 그 털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은 이렇게 수증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바람으로 불어주면 증산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증산을 해서 좋은 점이 뭔가요? 뭐죠? 좋은 점이 뭐죠? 식물이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이 잘 되게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증산이 잘 돼도 안 되죠. 지나치게. 왜냐하면 광합성한 그 에너지를 증산하는 데 다 써버려요. 그래서 지나치게 90%는 이제 물을 가지면 90%는 증산이 되고 10% 정도가 이제 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 쓰이거든요. 근데 이 90%를 증산하는데 100%를 증산해버리면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식물이. 그래서 이 증산도 아까 말했듯이 온도와 마찬가지로 줄타기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밸런스를. 그래서 지나치게 증산이 잘 돼도 안 되고 너무 안 돼도 안 된다. 안 되면 온도도 못 떨어뜨리고 증산으로 해서 가져가는 칼슘 같은 거, 칼슘 이온 같은 경우는 증산으로 매우 이제 이동이 잘 돼요. 그러면 선생님, 물은 그러면 물관으로만 이렇게 가서 증산으로만 나가나요? 이동되나요? 물관으로만 가나요? 아니죠. 세포로도 다녀요. 그러니까 셀투셀이라 하는데 세포로도 다녀요. 꼭 저렇게 물관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관으로 가는 거는 왜 그렇죠?
KTX를 타고 멀리 갈 때, 멀리 빠르게 갈 때. 그래서 이제부터 물간 체가는 KTX다. 세포로도 가도 되는 당도 세포로도 갈 수 있고, 미네랄도 세포로도 갈 수가 있고, 물도 세포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간 체간을 타고 가는 거는 빠르게 멀리 갈 때예요. 그래서 물간 체간은 뭐다? KTX다. 그래서 세포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세포로 가는 것보다 물간을 타고 가는 게 빠르고 이동이 더 쉬우니까 특히 칼슘은 이 물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증산이 잘 안 되면 손해가 너무 많아. 너무 온도 안 떨어져. 칼슘 같은 거 이동 잘 안 돼. 손해죠. 근데 너무 많이 되면 자, 여기 증산이 90%고 10%가 몸을 살찌우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증산이 돼 버리면 그쵸? 살이 찔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또 아까 말한 대로 광과 온도의 그 줄타기 매우 그걸 이제 순강합성량을 늘리듯이 마찬가지로 습도도 이것을 10%는 건물중에 쓰이게 적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절대 습도가 있고 상대 습도가 있어요. 절대 습도는 그냥 그 수증기 자체예요. 그런데 이 상대 습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온도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히터 끄죠. 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되게 축축해져요. 왜 그러죠? 이 공기가 따뜻할 때는 자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가 더 많아요.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머금을 수 있는 자기가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가 적어져요. 그래서 그게 물방울로 생겨요. 그게 하우스에 결로 생긴다는 것 자체가 습도가 변해서가 아니고 누가 여기다 물을 뿌렸나요? 스프레이로 물을 뿌렸나요? 절대 습도가 수증기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고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게 결로가 생기고 안 생기고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대 습도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증기 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결로가 안 생겨요.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가 거의 엄청 그득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 절대 습도는 안 변했는데 온도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로라 함은 뭐다? 온도 때문에 생기는 거다. 절대 습도가 아니다. 수증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는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해야 된다. 결로 온도, 우리가 듀 포인트라고 하는 이슬정 온도까지는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은 과실에도 수증기가 생기고, 하우스에도 수증기가 생기고, 잎에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막는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포차라는 말 들어봤나요? 포차. 이제 포화 수증기 압차의 준말인데요. 실제 이 공기가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과 그다음에 현재 수증기량, 그 차이예요. 따라해 볼게요. 포차, 다른 말로 VPD. 예, 이 방이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의 차이예요. 요 VPD가 내 식물이 증산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집에 가지고 계신 그 측정기에 VPD 또는 HD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개념인데, VPD와 똑같은 개념인데, 이 VPD는 포화 수증기 압과 실제 수증기 압의 차이예요. 이건 압력 개념이에요. 자, 이걸 VPD라고 하는데 똑같은 개념인데, 그거는 이 공기가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의 차이를 똑같은 VPD랑 똑같은 개념인데 양의 개념으로 HD를 써요. 자, 그래서 측정기에 보니까 HD 그전에는 관심 안 가졌는데 이제 좀 관심 좀 가져볼까? HD, 그렇죠. 이게 VPD와 HD는 무엇을 말한다? 저 따라할게요. 자, 내 식물이 증산 가능 양, 증산 가능 정도, 증산 가능 정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범위여야 된대요? 적절한 게 이 4 밑으로는 안 돼야 돼요. 3g 밑으로는 안 돼야 돼요. 요게 이제 넘어도 충분히 넘죠. 13, 14까지도 가는데 이 4 밑으로 내려가면 포화할 수 있는 것과 현재 수증기량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VPD와 HD가 낮으면은 4 밑으로 내려가면
증상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물을 막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렇죠. 오히려 수증기를 어떻게 하면 수증기를 없앨 것이냐. 공기치환. 바깥에는 수증기가 많이 없다. 그러면 공기치환을 가져와야 되죠. 내 공기 빼고 안에 공기. 선생님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는데요. 난방을 해서라도. 난방도 수증기를 낮추는 방법이죠. 수증기를 상대 습도를 낮추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공기 치환을 해서 바깥 공기가 수증기가 적으면 공기를 들여와야 되고 내 공기를 빼야 되고 공기 치환이 아니면 난방을 한다. 공기 치환을 하는데 선생님 온도가 너무 온도 너무 내려가요. 난방을 해서라도 공기 치환을 해서 수증기를 낮춘다. 왜? VPD 값을 올린다. HD 값을 올린다. 왜? 그렇지 않으면 증사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증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칼슘 흡수도 안 돼. 그다음에 또 너무 습해서 어떻게 돼요? 곰팡이병 생겨. 겨울에 잿빛 곰팡이. 모든 병증은 하엽부터 생기죠. 하엽부터 해서 항상 이제 생기는데 하우스를 들어갔을 때 내가 습하고 굉장히 너무 습한데 이렇게 느낌이 안 좋으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하우스 문을 열고 내 스스로 느껴지는 이제 어떤 체감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또한 이렇게 VPD와 HD라는 것 자체가 이 정도면 적합하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측정해주는 기기가 있으면 좋은데 이 VPD나 HD를 측정해주는 기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리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도표가 있어요. 요 정도면 증상 가능한 정도예요 라고 하는 도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게 어디가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어디가 증산을 잘하겠어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을 잘하겠죠. 자, 이거는 VPD가 높다 이 말은 뭐예요?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 압, 그러니까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 압과 현재 수증기 압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증기가 더 차도 되는 거예요. VPD가 높다, 건조하다. VPD가 낮다, 습하다. 자, 어디가 더 증산 잘하겠어요? 왼쪽. 그래서 요게 적합한 게 4 이상은 돼야 된다. VPD가 4 이상은 돼야 된다. VPD랑 같은 개념인데 그람 단위로 양으로 수증기 양으로 하는 게 뭐다? HD. HD는 다른 말로 수분 부족분이라 해요. 수분 부족분. 우리 책에 있으니까 수분 부족분. 그것도 이제 3에서 7g인데 3 이하가 되면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그 화성의 12월이에요. 화성의 12월인데 대형 온실인데 흐린 날이에요. 자, 보세요. 아침에 일출을 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일몰될 때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있을 점보다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요. 공기 온도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HD 수분 부족분이 어때요? 2를 못 올라가고 있죠. 그쵸? HD가 2를 못 올라가고 있죠. HD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돼요? 3에서 7, 3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1에서 2 정도에 머물러 있죠. 이렇게 되면은 다 좋은데 온도는 상승했으나 HD는 낮아서 절대 습도는 매우 높음. 그러니까 이 HD는 매우 낮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이에요? 그 온실이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있는데 그거보다 현재 수증기량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포화할 수 있는 대로 포화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저 HD가 낮다는 거는 거의 포화할 수 있는 양과 현재 수증기량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HD가 낮다? 그러면 절대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습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칼슘 흡수가 떨어지고 또 병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선생님 HD를 측정하고 VPD를 측정할 수 있는 이게 3 이하인지 4 이하인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측정기가 없는데 그럴 때 이런 도표를 참고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표가 있고 여기 맨 위에 보면 상단에 보면은 이게 상대 습도예요. 내가 상대 습도는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 습도는 내가 하우스에 아니까. 그다음에 왼쪽은 여본이에요. 여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이거는 공기 온도랑 한 1, 2도 공기 온도보다 1, 2도 낮아요. 잎이. 왜냐면은 왜 그러죠? 증산을 하니까 잎의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우스 온도가 한 30도야.
그러면 이제 여본이 한 28도로 보고 증상 가능한 요게 이제 VPD가 요 이제 4에서 7 사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한 요 정도야. 요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한 여본이 28도, 내 하우스가 30도, 35도, 그럼 30도. 아, 그러면 증상 가능한 게 6.4, 4점이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요. 뭐 8.5, 10.6 요게 이때는 증산이 안 되냐 그게 아니고 4 이하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 이하로.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90% 상대 습도가 90%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온도가 30도일 때 상대 습도가 하우스의 상대 습도가 90% 이상이 되면은 증산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 이하여야 되니까 한 85%까지도 30도일 때 여보니 그러면 하우스 온도가 한 33도 이럴 때 30도라 이제 치면은 한 요때는 한 90% 이하는 돼야 된다. 90% 이하. 85% 정도에서 이렇게 이하로 안쪽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때 증산이 안 되냐? 증산 잘 되죠. 4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VPD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안 돼. 하우스가 그렇죠? 상대 습도가 이거 이해 가시죠? 요 도표를 보면서 알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4 이하가 되는 게 어디예요? 4 이하가 되는 게 요게 온도가 낮을 때는 더하죠. 이제 4 이하가 되는 게 한 80%, 온도가 낮을 때는 한 85% 이렇게 요 정도에서 그다음에 22도, 20도 이상에서 24도 사이에는 이게 4 이하가 되는 게 거의 85에서 90%. 요런 쪽, 이 노란색 빗금친 쪽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인데요. 자, 온실내 온도는 너무 높고 절대 습도가 너무 낮은 경우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이제 포그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포그 시스템인데 만약에 온도는 너무 높고 절대 습도가 너무 낮은 경우 이게 포그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포그 시스템이 없다 만약에 포그 시스템이 있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온도를 떨어뜨리고 이게 스크린을 쓰든 유동팬을 쓰든 환기팬을 쓰든 환기팬 같은 걸 써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온도 안에 온도를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습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식물이 증산하면서 습도를 높이죠. 그렇기 때문에 측창에 여는 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온도를 낮추되 측창을 너무 다 개방해 버리면 습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측창을 개방을 하되 조금 퍼센테이지를 좀 낮춰요. 그러니까 측창을 다 100% 열어버리면 습도가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식물은 증산을 하기 때문에 하우스가 습할 수 있는데 건조하다는 거는 너무 이제 식물이 증산한 게 너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다른 방법으로 낮추고 측창은 조금 다 개방하지 말고 조금 이제 한 50%만 여는 것이 습도 유지하는 데는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만약에 포그가 없으면 또 하나 온실내 온도는 적합한데 절대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 어떻게 한다? 난방을 한다. 그다음에 공기 치환을 한다. 그게 이제 환기팬을 사용하든 이제 측창 천창을 사용하든 예. 그럼 온도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공기 치환을 하면 바깥의 온도가 차가우면 온도가 내려가는데 난방을 해서라도 공기 치환은 돼야 된다. 근데 온도는 적합하나 상대 습도가 너무 낮은 경우 예, 이거는 공기 치환율을 낮춘다. 말한 대로 그 측창을 조금 반만 열어서 온도는 적합하나 상대 습도가 너무 낮은 경우는 그렇게 습이 너무 빠져나가지 않도록 측창을 잘 조율한다.